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마이카입니다. 카니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니발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카니발 연비가 어떻다, 힘이 어떻다, 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미 많은 유튜버들께서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더 특화돼서, 제가 여러분 요즘엔 좀 쉬고 있지만 캠퍼 아니겠습니까?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캠핑을 다니면 과연 얼마나 편할지, 또 짐은 얼마나 적재가 될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속속들이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공간에 나와 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오던 장소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장소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캠핑 적재에 얼마나 실릴지,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힘은 어떤지, 연비가 어떨지, 그런 간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협찬받은 차량 아니고요, 정말 내돈내산 저희들이 직접 출고한 카니발 차량입니다. 1.6 엔진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이상 이 차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이 차량에 대한 장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시고요. 프레스티지, 제일 낮은 트림이죠.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 세 가지 트림 중에 제일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들어가 있었던 옵션은 싹 다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라이트가 훨씬 더 프로젝션 LED가 들어가서 굉장히 이쁘고 다이나믹합니다. 옆에 보시면 휠도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갔고요. 19인치 스타일의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휠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캠핑 짐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을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아셔야 될 게, 저는 이미 캠핑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카니발로 실제 캠핑을 안 가봤지만, 이전에는 제가 소렌토 6인승 모델로 캠핑을 다녔습니다. 특히 그 힘들다는 동계 캠핑, 그것도 제가 다 다녀본 사람으로서 소렌토, 중형 SUV인 소렌토 대비 9인승 카니발이 얼마나 적재 공간이 훨씬 더 뛰어날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빼곡하게 짐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가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실어 놓은 건데, 실제 캠핑을 할 때면 좀 더 타이트하게 테트리스를 한다면 짐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으시고요. 일단 여기 9인승 4인 시트가 들어오는 이 자리는 시트가 폴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넓게 적재를 하실 수 있고, 이런 폴딩 박스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파세코 난로 같은 경우도 동계 때 짐을 엄청 차지하거든요. 저희는 동계를 갈 때, 소렌토로 동계를 갈 때 요 파세코 난로 때문에 위에다가 저희가 루프백을 달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게 실려도 공간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 기존 SUV들과 동일하게 이 위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테트리스를 한다면 소렌토보다 짐이 훨씬 많이 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폴딩을 해놨는데, 요 3열 시트 폴딩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시트가 있어서 많이 안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시트만큼 이제 올라와 있어서 짐이 안 실린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위로 충분히 실으실 수가 있고, 길다란 것들은 요 안쪽으로 짐을 실으면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4인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캠핑을 다니신다고 하신다면 중형 SUV 차량들보다는 20-30% 정도는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발 밑에, 머리 위에 이러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셔도 근거리에 다니신다고 하시면 동계 캠핑 충분하게 2박 3일 가시는 건 어렵지 않을 만한, 머리를 올리지 않고도 가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은 옆문이 바로 옆으로 열린다라는 거죠. 옆문이니까 옆으로 열린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짐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2열 시트는 당연히 2명 앉고요. 2열 다음에 제가 폴딩 해놨지만 3열 시트도 2명이 앉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넉넉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 밑에 깔려있는 9인승 시트까지 빼신다면은 뭐 9명도 앉으실 수는 있죠. 근데 뒤에 3열에 앉는 분들은 아마 허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9명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6명 정도 세 자녀 있으신 분들, 또는 4명의 자녀가 있으신 분, 6명의 가족들, 부모님 같이 타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타실 때는 뭐 팰리세이드 안 됩니다. 예, 카니발 꼭 타셔야 됩니다. 무조건 3인 자녀 이상, 6인 이상 무조건 팰리세이드 아니고 카니발 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옵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없는 걸로 먼저 말씀드리면, 프레스티지에서 풀업을 가더라도 없는 게, 넣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가 빠지고 수동 시트가 들어가요. 운전석도 수동 시트, 보조석 그 뒷자리 다 수동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처럼 거의 혼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 시트 포지션을 만지실 일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뭐 여러 사람 같이 돌아가면서 차를 타서 메모리 시트라던가 전동 시트가 꼭 필요하시다라면 프레스티지보다는 노블레스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데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원터치로 운전석 바로 내려가고 여기 바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이 기능이 오토 다운, 오토 업 버튼, 이 기능이 운전석만 돼요. 조수석하고 2열은 안 됩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조수석하고 2열까지도 오토로 내리고 오토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운전할 때 이 운전하시는 분, 운전자분의 손이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 기능이 빠져서 정말 아쉽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너무너무 아쉽게 느끼는 것은 바로 요 룸밀러입니다. 이게 룸밀러가 ECM 눈부심 방지가 안 되는 룸밀러예요. 밤에 주행을 하다 보면 뒷차가 좀 밝은 LED 라이트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서 요 룸밀러가 뭐 크기도 좀 카니발에 비해서 좀 작지만 눈부심 방지가 안 되는 룸밀러다. 기본 룸밀러다.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부신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뭐 휠도 높고 여러가지 이제 밝은 LED가 들어간다는 점도 있고, 모니터링 팩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주차를 할 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모니터링 팩이 있기 때문에 전 후방 뭐 서라운드 뷰 전부 다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가파른 언덕을 경사로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카니발 하이브리드 1.6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못 믿었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힘이 정말 부족할지 제가 한번 고개를 한번 넘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평의 한 산을 빙글빙글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RPM 한 1600 정도 놓고 올라가고 있는데, 속도는 30km 정도. 조금 더 밟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뒤에 차가 없어서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RPM 한 2000 좀 넘는 상태에서 키로수 40km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차를 쏘진 않잖아요. 엄청 밟고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짐을 가득 싣고 올라갈 때 힘이 부족해서 언덕에서 덜덜덜 거린다. 사실 그만큼 짐을 실을 일도 없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금 전혀 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는 전기 모터를 이제 전혀 안 쓰고 순수하게 가솔린으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가솔린 엔진 소리를 들을 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는 가솔린 소리를, 엔진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해요. 저는 좀 불편해요. 이게 하이브리드를 탈 때는 최대한 이 소리를, 엔진 소리를 안 듣고 싶거든요. 오,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이 뭐 드리프트 하듯이 거의 뭐 쏜새같이 내려갔습니다.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물론 RPM은 좀 많이 쓰긴 하네요. 2600 이상 경사를 계속 달리니까 2500 정도에서 RPM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일상적으로 제가 주행하는 주행 영역은 아니라서 가끔 놀러 왔을 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길 코스 정도라서 그런지 크게 불편하다 생각은 안 듭니다. 전기 모터로만 가지고서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겠습니다.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사면은 따로 전기 충전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탄성 주행할 때, 탄력으로 주행하실 때 자동으로 차가 충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한번 내려가면 거의 완충될 겁니다. 그러면 주행하시면서 그 전기로 주행도 하고 힘도 쓰고 연비도 높이고 굉장히 효율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국도길을 통과해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평균 연비 보이시죠? 12.6km 찍혀 있습니다. 제가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연비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깎여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연비를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주행을 할 때 고속 주행 시에는 이제 크루즈를 켜놓고서 이제 크루즈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따 연비를 보시면, 아, 카니발 차량이 크루즈로 주행을 하면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구나를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연비를 더 잘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발 컨트롤 한다던가 뭐 노력해서 주행하는 거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현실적인 연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던가 이제 드라이브 아이즈 기능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이제 옆에 차가 오면 사이드밀러 이제 불이 들어오고 혹시라도 제가 차선 변경하려고 한다면 불이 이제 깜빡깜빡 띠리릭 소리가 나는, 불이 들어오죠. 지금 이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주행하실 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고음도 들리고 불빛도 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을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아이즈는 요즘에 대부분 넣으시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제 스마트 센스인데 그 두 기능은 이제 무조건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드라이브 아이즈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을 할 때 차선도 요즘에는 자기가 변경을 해주는데, 지금 달리는 구간은 다리 위기 때문에 실선이고요. 점선으로 바뀌고 나면 제가 컨트롤 하지 않아도 방향 지시들 눈 방향으로 차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앞뒤 센서를 통해서 이제 전후방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차가 없다라는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하는 거겠죠. 한 번 더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선으로 바뀌고 나니까 안 들어가져요.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켜요, 이 녀석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핸들을 잡아주면, 네, 안전하게 차선 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카니발은 대부분 이제 패밀리카로 가족들이 이제 같이 타는 차로 많이 차를 출고하시다 보니까 아마 뒷좌석에 앉는 자녀분들의 이제 감성을 위해서 스피커 옵션도 많이 추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집에 카니발 말고 이제 소렌토가 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스피커 옵션을 안 넣었습니다. 크렐 사운드 옵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아이들이 탔을 때 음악 소리를 자꾸 키워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소리가 큰데 뒤에는 스피커가 없거든요. 뒷좌석에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소리가 키워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카니발을 선택을 할 때도 스피커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선택한 이 차량에는 이제 스피커 옵션을 넣을 수가 없어서, 참고로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크렐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넣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음질과 스피커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테스트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는 그 음질과 실제로 차 안에서 듣는 음질은 좀 다르겠지만, 뒷좌석에 앉은 분들도 사운드가 작거나 앞좌석에 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클 사운드를 넣으시면 스피커 개수도 훨씬 많아지고 우퍼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 기본 스피커도 나쁘지가 않다, 들을만하다, 또 뭐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크게 딸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승차감. 또 자녀분들과 같이 타다 보니까 뒷좌석이 멀미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롤링 현상이 있지 않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롤링 현상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요 카니발 차량으로 롤링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면 일반적인 뭐 산타페, 소렌토 다 힘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요 차량 이제 디젤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잔진동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지금도 크루즈로 쭉 가고 있는데 정말 미끄러지듯이 쭉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분들도 너무 예민하셔서 뭐 멀미가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치 안에서 또 일반적인 대다수의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탈 것 같고, 2열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허리 각도도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눕혔다가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승차감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도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이중 적합 차음 유리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소음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또 2열까지 이중 적합 차음 유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이상 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프레스티지에는 앞에만 1열 쪽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차를 타보고 따져보면은 노블레스 중간 정도로 가는 게 옵션상으로 또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프레스티지에서 이제 옵션을 꽉 채우는 것보다 노블레스 어쨌든 이제 한 트림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넣으려면 뭐 12개월에서 뭐 최대 길면은 뭐 1년 반까지 차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타던 제 차도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 와중에 이제 프레스티지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 정도 옵션 조합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일주일 만에 차를 출고를 받았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면 뭐 노블레스 시그니처 차는 많이 있습니다. 장기 렌트, 즉시 출고 특판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는 차량들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 성격이 또 무던해서 뭐 이게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해서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탈 때도 굉장히 편하게 잘 타고 있고요. 혼자 출퇴근할 때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쭉 주행을 해서 도착지 가서 연비와 함께 또 다른 옵션 사항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연비 보시면 지금 공인 주행 실시간 연비가 17.7 정도로 지금 기재가 되어져 있네요. 언덕도 많이 넘었고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틀면서 왔고 막히는 도로도 뚫고 왔기 때문에 연비가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출퇴근할 때 평지, 고속주행 말고 평지 이제 일반 도로 기준으로 한 19에서 20km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계절에. 지금은 연비가 조금 잘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뭐 하이브리드 차량 공인 연비에 비하면 뭐 그 이상 나왔기 때문에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연비라는 것은 이제 주행하시는 이제 도로의 상황과 또 주행 운전자분의 이제 스타일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차를 하면서 이 차량에 이제 들어간 옵션 모니터링 팩, 요 주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모니터링. 요거 한번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전에도 모니터링 팩 옵션이 달려 있는 차들은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나오면서 주차를 할 때 이제 편리하게 많이 됐었는데, 이번 카니발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는 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제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진을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방향이 나오고요. 이렇게 초록색 옆에 있는 사물과 함께 요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초록색이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표가 나오죠. 노란색이면 가까운데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빨간색으로 엄청 진하죠. 요런 뭐 가까이 가지 말라는 표시가 들 정도로.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 사실 이 서라운드 뷰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도 아, 내 차를 여기다 대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 모델에서 나온 서라운드는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따라서 색깔을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차를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정말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지금 대리점 가셔서 계약을 넣으신다면 1년 넘게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장기 렌트, 특판 선발주로 진행을 했는데 일주일이면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에 큰 어려움이 없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차량 색깔, 옵션 이런 것들을 저희 이미 나와 있는 차량들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꼭 원하는 것이 없어도 색깔이 조금 달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일주일 내로 차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오픈 카톡을 보시면 거기 상담할 수 있는 링크가 달려 있고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마이카 정한일이었습니다.